어때요? 시장이 좋을 때 싹 들어가서 팔고 시장이 나쁠 때 빠져서 100% 현금 들고 있는다. 요게 마음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1번, 안 된다 2번. 잘 안 되죠? 근데 차트를 보면 그런 걸 찾으려고 하지만 그게 잘 맞지가 않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을 되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시간이 낭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잘하는 방법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 잘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는 것이 더 주식시장에서는 수익률이 나중에 더 커집니다. 장기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의 부분을 하는 것이고, 나는 좀 더 스윙의 관점을 하신 분들은 스윙으로만 하는 거예요. 굳이 장기 투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스윙이 맞으니까. 맞죠? 우리는 단기를 조정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죠? 대신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의 매수하는 그러한 투자의 전략은 현 시장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도 잘 봐요. 2017년 8월달, 9월달, 10월달 이 라인도 뭐 지수는 굉장히 이뻤기 때문에 지수가 그래도 10월달, 11월달 괜찮았죠. 괜찮았던 부분들이 진행되었지만 삼성전자도 이제 좋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 매수를 해버리면 이게 지금 기간이 지금 1년이 넘어버리잖아요. 조정하는 기간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여름장부터 삼성전자를 사신 분들은 지금까지 재미 하나도 못 봅니다. 물론 주수는 늘었죠.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주수는 늘었을 겁니다. 한 주 대비 50주로 늘었으니까. 근데 수익률은 똑같아요. 오히려 마이너스 날 수 있는 부분이지. 안개꽃님, 용두봉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나나님까지 오셨네요. 오늘 시간이 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안개꽃도 좋고, 근데 이제 좀 양봉꽃 좀 피워야 되지 않을까요? 양봉꽃, 아니면 장미꽃. 장미처럼 빨갛게 물들면은 이쁘겠죠. 근데 대신 이제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한 번씩 찔리잖아. 지금 막 콕콕콕 찌르는 거 아니에요. 이놈의 시장이 오늘까지도 또 콕콕 찌르잖아. 아주. 아우 죽겠네 아주 그냥. 오늘도 그냥 콕콕 찔르면서 아주 그냥 힘들어 죽겠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지금 와서 여러분들이 손절할까요?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다면은 시장 조금만 반등 나와도 빨리 도망가고 싶어요. 그 뜻이에요. 나는 빨리 도망가고 싶어요 라는 얘기와 똑같아. 나나님 아파요. 죽겠네. 우리가 여기까지 시장이 좀 좋았을 때는 계좌 부분도 조금씩 돌아 나갔는데, 그죠? 여기서 한 대 맞은 부분은 하는 부분에. 그래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은 꾸준하게 계속 밑에서 사 나갈 겁니다. 그러면 평단가는 정말 좋은 구간까지 내려올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실적 부분이나 추세 부분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의 수급에 대한 것들이 좋아져야 주가가 상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급 자체가, 주가가 빠지더라도 수급 자체가 들어오는 역할이 어떤 역할일까요? 가장 중요한 역할. 수급은 왜 들어올까요? 수급이 들어오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요것만 알면 됩니다. 수급이 들어오는 역할은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즉 수급은 돈이죠. 돈이 들어오는 역할은 뭘까요? 그냥 막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실적이 좋으면 수급이 들어온다. 즉 돈이 들어온다. 맞잖아요. 실적도 되잖아요. 또 뭐 있을까요? 주가가 바닥이니까, 주가가 싸니까, 저평가니까 들어온다. 그것도 맞죠. 그 다음에 그렇죠. 기대감이 있으니까 한다. 근데 어떤 기대감? 기대감은 기대감인데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기업 가치의 인정, 나중에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러면 좋아진다는 것은 현재보다 미래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현 시점보다 미래에, 그렇죠, 먹거리가 중요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 시점부터 과거보다는 미래에서 먹거리가 될 수 있는 사업 비즈니스가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종목을 물어볼 때 있잖아요. 미래 먹거리의 사업 비즈니스가 어떤 게 좋다고 생각해?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혹시나 주변에 고참님들이나 주변에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 중에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게 좋은 건가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착 하고 내놓는 투자자는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앞으로 먹거리의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은 무조건 돈이 들어옵니다. 느낌이 있다 7번. 지금은 이것만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은 이거를 보고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미래 먹거리가 바로 들어오진 않잖아요. 잠깐 들어오면 이게 해서 힘든다고. 아, 죽겠네요. 그러면 조정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또 분석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미래 먹거리를 잘못 체크하고 잘못 들어갔는지. 근데 재무제표나 배당이나 추세나 이런 것들 보면 그대로거든요.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어요. 그럼 주가가 빠져 있어. 그럼 과연 그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또 한 번 더 주가는 움직일 수 있겠죠. 물론 오늘은 외국계 쪽에서에 대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요. 물론 이제 다음 주에 하나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이냐면 이제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이렇게 이제 1년에 4번 되는 선물 옵션 만기, 동시에 이제 만기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뭐 내 마녀가 뭐 춤을 춘다 이런 얘기가 있죠. 맞죠? 그런데 다음 주에는 주가가 이미 많이 빠진 상태라 뭐 더 빼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의 부분을 보면 가장 많이 매도되는 것이 이제 전기전자 부분이죠. 전기전자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가 많이 좋아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부분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요 두 개가 시가총 1등, 2등이 다 맡고 있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내일은 이거 4만원 깨집니다. 4만원 깨져요. 그래야 이제 갖고 있는 투자자들도 지겹거든요. 지겨우니까 이제 갖다 조금씩 팔게 되는 거예요. 팔면서 이제 시장 바닥도 또 잡아 나갈 것이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는 지금은 크게 주가가 하락과 상승의 부분들을 크게 관여하지 말고 지금은 기업에 대한 부분들, 아까 방금 얘기했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여러분들은 분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절대로 안 흔들려요. 어차피 주가는 지금 바닥 부분이니까. 여기 이제 바닥을 여러 번 잡아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매번 시장에는 지금 굉장히 뭐 어려운 일들만 또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보니까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날라온 소식에 주저앉은 뭐 국내 증시 하면서 오늘 6일이죠. 6일 장 끝나고 이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장단기 채권 부분에 대한 금리가 역전됐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주목되면서 위기론이 고개를 달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화웨이령 있죠. 화웨이 휴대폰 그 중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도 투자자들을 회수시켰다. 다 핑계죠. 어떻게 보면 이건 기사거리입니다. 중국 체포됐다고 우리나라 시장 박살나? 그건 어거지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바닥 구간을 잡을 때 이걸 만들기 위해서 다른 신경 쓸 거 없어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 이 조정 파동을 바닥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잡아 나가는 거예요.
요번에 큰 거 하나 맞았어요. 하나, 둘, 세 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이 국면에는 투자자들이 어마하게 지겨워요. 지루하다. 지루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하늘무지개님 어서와요. 지겨우면 어떻게 한다? 던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번 그래왔어요. 매번 바닥에서는 개인 투자들 많이 던졌던 부분이에요. 물론 지금 조정은 지난주에 약 90일간 그 무역 전쟁의 부분들을 유예하기로 했죠. 유예하기로 합의했는데 트럼프하고 시진핑 쪽에서도 그 기간 안에도 또 할 수 있다라고 또 말을 번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막 흔들렸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랬던 부분인데 물론 주가가 싸니까 기업들이 조금씩 변화를 합니다. 첫 번째, 기업들이 주가가 싸죠. 그럼 자기의 주가를 방어합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기업들이 하는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업들이 방어하는 부분들. 어렵나요? 기업 주가가 막 빠져. 그렇죠. 오, 나라님 좋습니다. 플러스 5점 갑니다. 자사주를 매입합니다. 자사주를 매입해요. 자기 주가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저평가 돼버리면 결국은 자사주를 매입하게 돼 있어요. 즉 돈이 있는 회사들은 요번에 삼성전자는 자사주를 소각시켜버렸죠. 그렇죠? 기업 부분들을 더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근데도 주가가 내려가세요. 그러면 자사주를 자사주를 사고 움직인다는 것은 뭔가의 어떤 하나의 기업들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대형주만 나왔는데 소형주도 자사주에 대한 매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사주 매입. 그래서 이 12월 달은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12월 달에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기업들이 유보가 많은 기업들은 뭐를 많이 주죠? 뭐를 많이 줍니까? 배당이죠. 배당. 배당도 주고 무상으로 증자도 합니다. 근데 올해는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작년에 배당금 전체가 약 4조 5천억이었어요. 근데 올해는 예상 부분들이 얼마라고 뉴스 나왔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뉴스에 나왔던 분이에요. 그렇죠. 오, 맞아요. 나라해보니 9조. 2배 늘었어요. 그러면 2배가 늘어난 배경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런까지 자세하게 얘기 안 해주죠. 배경은 대박이죠, 진짜. 근데 개인 투자가 대박이 아니라 누가 대박이에요? 보유 지분을 많은 사람이 대박인 거지. 뭐 외국인들이 많이 가져가겠죠, 또 이번에도. 맞죠?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번에 국민연금이 스튜어디십 코드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되면서, 그렇죠? 사모펀드에 대한 부분들도 커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업들에게 주주 친화적 부분하고, 그 다음에
경영 부문들에 대한 참여를 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에요. 기업 구조에 대한 개선, 주주 행동주에 대한 펀드. 그래서 기업들도 배당을 높여서 준다. 이해됩니까? 이해되시면 7번. 왜 그런 배경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역할들을 다 조금씩은 알고 투자를 해야 되겠죠. 배당주를 투자하면서 그런 역할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배당을 많이 준다? 도 되지만 그러한 배경들을 알고 투자하면은 좀 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국가에서 배당을 올해 작년에 3% 줬어요. 근데 올해 배당률이 이제 4%가 됐어요. 그 다음에 다음에 5% 됐어요. 그러니까 매해 1%씩 증가하죠. 이런 기업에게서는 금융제도가 바뀌어서 이런 회사들은 어떻게 세금에 대한 감면이나 어떤 조그만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역할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배당을 좀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 왜? 전체적인 회사들이 유보율 1000% 이상씩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굉장하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외부적인 뉴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그러니까 쉽게 돈이 외국인들이 들어오지만 또 쉽게 나가는 것도 우리나라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나쁘냐? 물론 장단점이 있겠죠. 나갈 때는 같이 빠져나가도 되는 것이고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면 빨리 급등세가 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종합주가지수가 지금까지 어떤 현상이냐? 이런 박스권에서 등락 파동들이 계속 이 밴드 안에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이 밴드 안에서만 움직였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여기 밴드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 밴드에서만 움직였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들어오면 무조건 한국 시장은 어떻게 외면하지 않는다. 이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그들은 외면할 것인가? 안 한다면 잠시 조정받는 거 그거 우리가 분할매수 못 하겠습니까? 해버리죠. 우리 진짜 10월 30일 날 있는 거 자금 짜내가지고 사버렸어요. 진짜 짜내가지고 참기름 따위 짜가지고. 근데 이제 지수는 이렇게밖에 못 갔지만 종목들은 이렇게 좀 많이 갔죠. 정고점까지 온 것도 있고요. 또 넘어간 것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까지 잘 참은 이유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시장에서 참지 못하는 부분들이나 참고 있는 이유 부분들이 있다면은 이 과정들을 물론 아프죠. 아프지만은 분명한 나중에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좋은 경험이 된다는 거. 지금 보면 앞으로 먹거리 아까 방금 얘기했죠. 앞으로에 대한 미래 먹거리나 또는 하나씩 기업이 바뀌는 과정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형주들도 자사주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최악의 현대자동차도 자사주 부분들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요 근래는 좀 V자가 좀 나오면서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 대형주 할 때는 항상 인기주 있죠. 인기주를 어떻게 알아? 멀리 알아. 만약에 가까이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가라. 그래서 시가총액 1등, 2등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등, 2등이에요. 요 두 개에서 지금 매도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이걸 사는 게 아니라 요거를 대신할 수 있는 종목을 사야 돼요. 그래야 뒷받침 나와요. 대신할 수 있는 종목이 주도주 됩니다. 요 며칠 동안 우리가 계속 사고 있어요. 계속 사고 있는데 오늘 주가가 조정받았죠.
주가가 조정받은데도 종목은 지수는 여기 있지만 종목은 벌써 여기 와 있어요. 나온 것 같아요. 계속 조금씩 들어올 때마다 모아간다. 사 나가는 거예요. 자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있을 때마다 계속 사 나가는 겁니다. 무조건 주도주는 누구보다 강해야 된다? 누구보다 강해야 돼요? 누구보다 상해야 된다? 아이고, 이 상하면 안 되지. 싱싱한 놈인데, 싱싱한 놈인데 벌써 상하면 되나? 그렇죠. 누구보다 시장보다 또는 시장보다 지수보다 명확한 건 지수보다요. 뭐야, 시장보다 강해야 한다. 자, 이해되시면 1번.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밑줄 쫙, 라면 줄, 돼지꼬리 땡. 오랜만이죠? 여러분들은 강의를 받는 분들이니까 오랜만이죠? 밑줄 쫙, 돼지꼬리 땡, 별표 쫙. 주도주는 항상 별표예요. 별표. 4개작 있어야 돼. 누구보다? 시장보다 지수보다 강해야 된다는 거. 지금 강한 게 몇 개 나왔어요. 그죠? 꼭 체크하고요. 체크해야 된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죠.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지수는 여기 있지만은 현재 지금 오늘 나온 기사입니다. 내년도에 대한 이 예산이 이제 민주당 잠정 합의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수정할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내년도 예산 부분들을 미리 좀 이제 정리가 돼 큰 틀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12월 말이나 1월 달에 발표하지. 요게 바로 뭐로 전환될 수 있어요? 뭐로 전환됩니까? 그렇죠. 정부 정책적으로 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에서 1월 달까지는 소형주가 어떻게? 잘 나온다. 지금 사실 대형주보다는 뭐가 가장 잘 나와요? 지금 현재. 지금 소형주가 더 잘 나오죠? 맞아요. 소형주가 잘 나오잖아. 물론 대선은 좀 빠르지만 차기 대선에 누가 나올 것인가가 지금은 가장 큰 관점이죠.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올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련주들이 많이 이제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소형주예요. 나중에 한 2년 뒤에는 예전같이 또 안랩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거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그러니까 소형주는 먹거리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만들어내요. 지금 정치 부분들에서 얘기 나오는 건 뭐냐? 사실상 이제 진영학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옛날부터 엄청 했습니다. 요즘에 진영학 이쁘죠? 그죠? 이런 게 지금은 다 잡주가 아니라고요. 진양화학, 진양산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12년부터 계속 꾸준하게 관리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뒤에 나오는 게 또 정치 관련이 걸려야죠. 뭐 오세훈 씨 관련이나 뭐 되는데, 근데 이런 기업들은 기본에 대한 가치나 진양그룹은 뭘 많이 주냐면 배당을 많이 줍니다. 여기서 돌발 퀴즈. 옛날에 우리가 진양그룹에서 1,000원 정도의 가치를 1,000원에 샀는데 배당이 160원 나온 거 있어요. 그놈이 뭘까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돌발 퀴즈입니다. 1,000원에 샀는데 그의 배당이 160원 나왔어요. 배당이 16% 나왔습니다. 16%. 오늘 고창님들 다들 안 나오셨나 보다. 모르는 거 보니까. 아니면 내가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오, 맞췄어요. 부자 새별님이 맞추셨네. 이야, 점수 드려야죠. 새별님이 한 번에 샀어요. 진양폴리. 요게 그 종목이에요. 지금 전체 종목들 다 돌려보세요. 소형주가 지금 다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이거를 11년 말부터 12년까지 계속 샀거든요. 계속. 여기 무조건 사라. 그 당시는 배당이 얼마였냐면은 한 80원 정도 됐어요. 80원. 50원에서 80원. 근데 얘가 돈을 벌어가지고 이 다음에 160원 나와버려. 그죠? 예. 정지는 회사가 불이 나가지고 이제 정지가 났었죠. 근데 손해보험 쪽에서 그 보상 부분들 다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재기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뭘 내고 싶으면 지금 바닥에서 소형주가 이런 애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이번 10월 30일 날 딱 맞아가지고 주가가 계속 옆으로 누울 때. 이럴 때 여러분들 뭐 하나 해야 돼요. 분석하고. 벌써 예산 나왔잖아요. 이제 내년에 이제 정부정책주 관련 부분들 치매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벤처 육성 나올 거고요. 저출산 나오겠죠. 그리고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또 일자리 나오겠지. 예산 부분들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 돌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올라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모델과 미래 먹거리. 현 위치에서 미래 먹거리가 있느냐. 있다면 나는 얼마만큼 그 기업에 리스크를 걸 것인가. 그리고 현 위치는 어떠한 과정인가. 라고만 판단하면 그렇게 크게 두려울 건 없다는 거. 자, 이해되시면 7번 눌러보겠습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시장을 읽어나가는 눈들을 조금씩이라도 키워나가야 돼요. 종목만 잘 본다는 게 아니라 현 위치에 대한 파악을 하고 내가 얼마만큼에 대한 흔들리면서 이겨낼 수 있을까. 그거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잠정 합의도 나왔지만은 요 근래 들어와서 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대북 얘기에 대한 얘기를 안 했잖아요. 맞죠? 잠정에 대한 얘기. 근데 내년에는 또 뭐 트럼프하고 북미 정상회담, 즉 2차 정상회담 부분들을 한다고 했어요. 1월달 아니면 2월달에 해요. 그러면 정책주도 있고 요것도 있으면 아무래도 약간 좀 작은 기업들이 조금 등락파동이 나오겠죠. 맞죠? 그래서 뭐 현재 뭐 도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래서 뭐 도로로 인해서 관련되어 있는 아스콘, 그렇죠? 아스콘, 아스팔트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멘트 요것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섹터가 조금씩이라도 나올 수 있다. 지금 매수해가지고 바닥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뭐 실적이나 이런 것들 가치가 있는 것들 사서 바닥 대비 30%만 나와도 잘하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은 힘들잖아요. 그래서 최하에 대한 부분들 최종적으로 이 정도의 목표는 가지고 투자를 해 나가시는 것이 된다.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계속 찾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나쁠 때는 어떠한 섹터 부분들, 뭐 전신주로 걸리든지 그런 섹터를 만들어서 주가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요번 정치 섹터 때문에 그래도요. 아직 나올 게 아닌데 벌써부터 얘기 나오는 것은
원체 소형주를 또 땡길 수 있는 게 바로 없다는 거죠. 근데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주냐면 투자자들이 줄어요. 그러면 거래대금도 줄죠. 그럼 시장이 좀 더 활발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정체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을 조금씩 활발하게 움직여주는 섹터가 나오는 게 현 시점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전부 다 이제 펀드에 대한 수익률을 좀 관리를 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펀드의 수익률을 관리를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하죠. 한 번씩은 들어봤을 겁니다. 윈도우 드레싱이 12월 말에 어찌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게 이제 수익률 관리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도 살 수 있고 소형주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12월 말엔 또 배당성이 있으니까요. 배당 조금씩 주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수급은 조금이라도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4.5조에서 2배가량 늘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과정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게 현 시장에서 지금 불리한 부분이 있냐 없냐에 대한 과정이죠. 그게 없어요. 이미 맞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사겠다는 거예요. 돈이 생길 때마다. 오늘의 주가가 흘러내리고 내일의 주가가 올라가고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이 자리에서는. 그게 한수가 보는 관점입니다. 남들은 내년에 경제가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한수님? 다 팔아야 될까요? 아니면 더 사야 될까요? 죽겠어요 지금. 오늘 오르고 내일 내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만 있잖아요. 가장 큰 본질은 내가 그 기업을 살 수 있는 마음 부분과 그만큼 샀던 부분들에 대한 이길 수 있는 비중이란 말이죠.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비중에 대한 얘기를 했죠. 비중이 많으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타도 분명하게 뭐합니까? 이번 장에 다 어떻게 했어요? 떨렸다는 거지. 또는 손절하고 싶었죠. 그렇죠. 맞아요. 행구시원이 오셨네? 어서와요. 떨리고 손절하고 싶은 자리란 말이야. 떨리고 손절하고 싶은 자리. 고점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자가 10년, 5년, 3년, 4년, 2년, 1년 해도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면은 떨린단 말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가장 우리에게는 어떤 또 배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아까 중요한 거 주도주에 대한 연결을 한다면 시장보다 좀 더 강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태동이 시작되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JRP에 대한 부분이었죠. JRP도 주가를 보면 돌파하는 시점이나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는 2016년보다는 2017년이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였어요. 좀 지겨운 분들은 거래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 투자하면 돼요. 단 가격은 조금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다. 싸게 못 사요. 조금 가파른 상태에서 사야 되는 부분이니까. 맞죠? 그러면 2017년에서 3월달, 4월달 요 라인을 보면 요게 코스닥 종목이니까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로 봐야 되겠죠. 그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는 이랬어요. 요 라인이었어요. 지금 코스피 시장처럼
가다가 들어오고 아이고 죽겠네. 여기가 이제 10월 30일 아니에요. 여기가 주가 맞은 게 그죠? 10월 30일까지 팍 빠졌잖아요. 그죠? 반등 나오고 그다음에 또 들고 이 눌리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지. 이때 보통의 투자자가 어떻게 했어요? 2017년 3월 달에 아이고 나라도 탄핵이고 거리에는 촛불만 들고 만나고 경제도 꽝이고 주식도 꽝이고 정치도 꽝이네. 뭘 믿겠는가? 이거 다 손절 아니에요, 손절. 그 다음에 이제 5월달 되면서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힘을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뭐다? 주가가 어때요? 싸다. 이때는 가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가치를 믿어라. 여기에서 투자해가지고 이 정도도 못 견디고 이 정도도 가치를 못 믿는데 뭔 수익을 원합니까? 그거는 진짜 아무런 대가도 안 치르고 그냥 돈만 달라는 거 똑같잖아요. 진짜 아파요. 두렵고. 근데 안 아프면 바닥이 아니요. 주가를 샀는데 주가가 막 날아가고 좋아요. 거기는 절대로 바닥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바닥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믿어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비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수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정해주고 그리고 초보 투자자분들은 얼만큼 사야 될지도 알려줘요.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장이 또 다르단 말이죠. 전문가가 보는 눈과 여러분이 시장을 보는 눈이 틀려요. 그러면 제가 보는 입장만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그만큼 사라 그러면 여러분이 많이 조정을 했을 때 못 견뎌요. 초보 투자자분에게 10%씩 사. 이거 어떻게 이겨낼 건데 조정할 때. 처음부터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1%에 대한 훈련도 있고요. 2%에 대한 훈련도 있고 3%에 대한 훈련도 있어요. 점차적으로 가면서 키워지는 거예요. 마음 그릇들이. 그래야 이 험난한 시장도 이겨낼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각자에 맞는 종목수도 다 틀려요. 왜? 자본금이 틀리니까. 자본금이 만약에 1억 기준 다 똑같다면은 요금만 맞추면 되겠죠. 근데 어떤 분은 1,000만 원, 어떤 분은 2,000만 원, 어떤 분은 1억, 2억, 3억도 있는 부분이니까. 다 틀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컨설팅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마일님 어서와요. 예. 스마일님도 이번 우리가 3월달부터 참 시장이 안 좋을 때 우리 만나가지고 학습도 하고 공부도 했던 부분이지. 그죠? 예. 근데 3월달에는 우리가 소형주 담은 거는 잘 나갔죠. 3월달에는 뭐 일성이도 나가고 특히 막 우리 기술 이런 것도 뭐 엄청 뿅뿅 나가가지고 재밌게 했는데 이 뒤에서 뭐 이모작대에서 좀 고통도 받고 많은 경험을 또 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 후기 보니까 우리 고참님이 아마 3년인가 4년 됐을걸요. 편한 부자님 아시죠? 네, 편한 부자님. 편한 부자님이 하나 올려주셨더라고. 아이고 방송에 나오셨나? 편한 부자님 방송 나오셨어요? 아까 보이던 것 같은데 스마트폰은 와가지고 못 찾겠네. 나오셨지만 1번 눌러보세요. 이분도 고생 엄청 했거든요. 엄청 하셨는데 이번 장은 정말 다들 힘들지 저 또한 많이 흔들렸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네요. 야 근데 이분이 다 팔고 편하실까 정도 얘기할 정도면은
아프긴 원치 안 받는가 보다. 맞죠? 고참님이 이 정도로 흔들렸으면은 나 요즘에 왜 이렇게 조용하나 했네요. 생각이 많았던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견뎌내고 이겨낼 줄 알았는데 요번에 고참님도 그 말씀 하더라고. 내가 이 정도를 담고 이겨낼 줄 알았는데 막상 조종이 막 두두둑 들어오니까 이제 불안감에 쌓이는 거예요. 처음 한 대 맞을 때는 그래 이겨낼 수 있어. 또 다음 한 번 맞을 때는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돼버리니까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맞죠? 예. 근데 이겨낼 줄 알았는데 쉽지 않았다는 거지. 예. 그래도 현금을 좀 가지고 있었나 보네요. 예. 현금을 가지고 있었기에 더 들어와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도 마지막까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분이 2014년, 15년부터 했네요. 15년 초부터 하신 것 같은데 4년 정도의 경험이라 많이 부족함을 이번 시행에 통해 또 배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딩에서 30% 현금 보유, 현금 보유로 했던 것이 바닥에서 매수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가 10월 30일 날 지난번 문자 보여드렸죠. 그때 많이 샀던 부분이네요. 근데 손이 잘 안 나와졌습니다. 머릿속에는 배운 대로 매수하는데 행동이 우물쭈물하며 야 너무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썼네. 어때요? 주가가 빠지면 주가가 싸다는 건 알지만 또 다음날 더 빠질까봐 걱정돼가지고 우물쭈물 하잖아요. 맞나요? 공감되시면 1번. 아이고 동네부장 오셨네. 어서와요. 아이고 우리 또 방장님 오셨어요. 우물쭈물 하잖아요. 야 이거 더 빠지면 어떡하지? 돈은 한 5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다 쓰면 그냥 끝나는데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고참님도 그 여러분 마음하고 똑같단 말이죠.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제 살아고 있으니까. 왜냐면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우리가 10월 30일에 샀거든요. 더 빠지더라도 여기는 뭐 견뎌낼 수 있다. 후회하지 않는다. 참아내자 라고 했어요. 했던 겁니다. 근데도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도 어렵지. 어디였어? 안 보여 왜? 근데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사라고 했을 때 다 질러버렸어야 되는데 이분이 좀 지르는 분이거든요. 또 욕심이 듭니다. 욕심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진짜. 그 다음에 욕심을 자제하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잘 안되는 거 보면 더 배워야겠네요. 그 다음에 물론 주가가 빠지는데 어떻게 우리는 손절 안 했으니까 자신감 잃지 말고 우리는 또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니까 한수님밖에 없네요. 존나 건강하세요. 야 근데 요번에 바닥에서 뿌렸던 것이 많이 올라왔네요. 이거는 좀 이렇게 가렸네. 이거 밑에 거는 보이네. 이게 광진이 땡이네 이거. 광진이 땡. 이거는 유익해요. V자 좀 나왔죠. 3,400원 좀 싸게 샀네. 아니면 앞전에 샀는 것이 갔다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3,500원부터 샀거든요. 샀으니까 한번 쓱싸게 하고 다시 또 여기서 분할로 계속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이고 요 라인이죠. 아까 매수가를 보니까 그죠? 매수가 부분이 좋죠. 매입가가 3,48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샀네 다시. 그죠?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뭐 차트도. 결국은 우리는 뭐냐? 과거에 대한 데이터, 업력, 추세, 그 다음에 미래 먹거리 이런 것들이 됐다면 주가가 빠질 때는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쉽지 않아요. 여기서 투자하는 게 여기서 우리가 투자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왔다 부분이에요. 단숨에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조금씩 계좌가 조금씩 바뀌네요.
바뀌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고, 아무튼 그래 조금이라도 만들어내는 거 잘하셨고, 어이구. 자, 우리 고참님에게 오늘 박수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좌 부분들을 더 키워서 더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지켜보죠. 예. 자, 파이팅 하시고 전부 다. 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장이 아니라, 근데 이분은 옛날부터 이 이모작 부분들을 잘했어요. 예. 그죠? 예. 이모작도 그때 뭐 우리 종금도 했었고, 예. 종목에 조금 실어내죠. 잘하셨습니다. 요번에 또 어떤 종목이 올라올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뭐 정책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대북도 조금씩 나오면 또 좋겠죠. 또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희망도 또 가지고, 중요한 거는 내 계좌에 담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럼 다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한 수 도움 받으세요. 그래도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에 대한 부족함과 또는 성장성을 느낀다면 그분들은 조금씩 이제 많이 변화가 있는 거죠. 오늘 동대부장님 어쩐 일로 나오셨어요? 시간이 좀 됐습니까? 스마트폰으로? 고참님이 다 나오셨네요. 아무튼 내일은 이제 한 주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날이니까요. 마지막 날이니까 마무리들 잘 하시고, 그리고 종목이 조금 안 좋고 나는 믿지 못하는 종목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이라도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좀 갖고 계세요. 그래야 좀 더 강한 종목이나 주도주를 살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추세가 안 좋은 종목이 반등도 나오긴 나와요. 시장이 좋아지면. 근데 이거 반등 나올 때 주도주는 얼마큼 나와요? 이만큼 나와. 이거 요 반등 나올 때 얘는 이만큼 나온다고.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선택의 부분들 꼭 생각하고요. 밖에 추워요. 감기도 조심하시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이나 진단 부분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거 아까 체크한다고 했죠? 그래서 Q&A 시간을 잠깐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걸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